특히 종이 신문을 구독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지금은 이 망설임은 배송을 늦출 뿐이구나. 최소한의 기본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경제 기사 읽는 게 정말로 재밌어졌습니다. 제세캣 홈메이드 머니. 여의치 않으시다면 전자매체로라도 한 부 단위로 편집된 신문을 읽는 것과 흩어져 있는 기사를 읽는 것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포털에서 개별 기사들을 찾아 읽는 게 마치 독버섯과 과일이 뒤섞인 숲에서 직접 수렵 채집하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매일 집 앞으로 오늘의 특선 메뉴부터 골고루 차려진 경제 밥상이 배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밥상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유식 단계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동안 경제 기사를 안 읽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도 없었거니와 늘 단편적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기사들만 보게 되니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읽는 실력으로 쌓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경제 기초서를 통해서 기본기를 쌓으면서 그날 책에서 배운 경제 용어가 나오는 기사를 찾아보는 훈련을 해왔거든요.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해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재미가 있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여전히 현재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젠 이유식을 떼고 본격적으로 경제 신문을 읽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처음엔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기사 읽는 법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찾아서 보고 특히 종이 신문을 구독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매월 2만 원의 구독료도 은근히 부담이 되지만요. 사실 그보다 더 큰 부담은 이 두툼한 종이 뭉치가 매일같이 배달이 됐을 때 내가 그걸 정말 다 읽을 수 있을까? 폐품으로 집에 잔뜩 쌓이기만 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소개된 전자매체로 경제기사 보는 법을 따라해보기도 하고요. 유용하다는 어플리케이션도 여러 다운받아 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번거롭더라고요. 이 서비스 종료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되고요.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동안 내가 기사들을 단편적으로 찾아서 읽던 것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글을 읽고 종이신문 구독을 딱 결심했습니다. 경제기사가 어느 면에 얼마나 큰 크기로 어떻게 배치되었는가는 때로는 그 기사 내용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초보자는 어떤 정보가 어떤 기사가 중요한 것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고요. 포털에서 기사는 다 똑같은 크기로 노출이 되죠. 정리할 순서도 클릭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니까 대중의 흥미를 끄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상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심리적인 오류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러므로 최소한 1년 이상은 종이신문을 넘겨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경제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기본기를 길러야 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고 정보를 얻는 것은 그 후에 하면 된다. 길게 봐서 6개월 뒤 인터넷 기사만 보는 사람과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의 경제 지능은 꽤 많이 벌어져 있다.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는 본능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구독료가요 1년 단위 계약이 아니라 그냥 매월 결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몇 달만 보다가 끊어도 된다.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지 뭐 하고 즉시 신청해서 매일 아침에 종이신문을 받아보고 있어요. 지금은 이 망설임은 배송을 늦출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기사들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편집에서 이미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각 기사가 차지하는 면적과 위치뿐만 아니라 크고 굵은 글씨로 쓰여진 제목과 부제목을 보면서 기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도 바로 파악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 다 못 읽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신문의 편집 의도와 어긋나는 거였더라고요. 신문은 바쁘다 바빠 현대인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편집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간 없으면 다른 거 다 제껴. 제일 첫 페이지의 헤드라인, 제목이랑 부제목까지만이라도 봐. 본문도 딱 첫 문장까지만 읽어도 괜찮아 라는 뜻으로 글이 전부 두 갈식으로 쓰여져 있고요. 아예 신문 한 부 자체가 1면부터 중요한 기사들을 보여주는 두 갈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기사를 읽는 법에 대한 유령이 이렇게 책으로까지 여러 권 나와 있는 이유는 기사라는 게 작성되는 방식이 일반적인 글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보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정보를 주지 않고 뒤로 가면서 조금씩 더 중요한 정보를 야금야금
풀어내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정반대예요. 신문의 제일 일면, 각 기사 가장 첫머리에 핵심을 큰 소리로 외쳐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처음만 읽어도 괜찮다는데, 심지어 제목만 봐도 괜찮다는데 굳이 이거를 끝까지 다 읽지 못한다는 것에 압박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더라고요. 요즘 제가 경제신문 읽는데 들이는 시간은 30-40분 정도예요. 오늘자 신문의 일면에 어떤 기사들이 올라왔는지, 제목과 부제목, 그리고 신문에서는 리드라고 부르는 첫 문장을 중심으로 훑어보고요. 그 중에 관심이 가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은 본문뿐 아니라 뒷면에 이어지는 관련 기사들까지 조금 더 꼼꼼히 봅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넘기면서 제목 정도만 보면서 아, 오늘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 실렸구나 정도로 파악만 하고요. 읽으면서 빨간 펜으로 밑줄도 긋고요. 조만간 스크랩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종이니까 특별하게 어플의 도움을 받거나 사용법을 익힐 필요도 없어서 부담 없이 이것저것 시도해 보려고 해요. 또 경제 기사 읽는 법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주요 시세와 금리 등 숫자로 된 지표들을 꼭 보라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주가지수, 환율, 금리, 유가, 금값이 바로 매일 실리는 지표들인데요. 이 신문에는 전일 대비 증감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앱에 관심 설정해둔 경제 지표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가지수랑 원달러 환율은 그동안 오래 봐와서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일 대비 등락했다는 숫자만 봐도 아, 대충 어떤 상황이구나 알겠는데요. 아직 금리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감이 없어서 이 숫자들이 전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의 변화와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네이버 앱을 쓰고 있어요. 수시로 간편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하루 동안 실시간 등락뿐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이렇게까지 기간별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요 기사들 훑고 경제 지표 숫자들 보고 나면 한 30분 정도면 전체를 그냥 후루룩 한번 훑어볼 수 있는데요. 아, 또 하나 저는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어제의 신문에 미련 갖지 말자고요. 종이 신문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하루의 공부량이 정해져 있는 거더라고요. 포털에는 새로운 정보들이 무한하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 시작해서 언제 끝을 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고, 거기다가 광고며 연관 기사들의 제목에 낚여서 딴 길로 새버리기도 쉽고요. 종이 신문을 구독해보면 정해진 분량을 딱 집중해서 읽고 나면 홀가분하게 덮고 다른 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매체라는 것이 꾸준히 지속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합니다. 요즘 문해력이 이슈가 되고 있죠. 짧아지는 글과 컨텐츠에 익숙해지면서 집중력이 짧아지고 오락물이 범람하면서 어휘력이 낮아져서 깊이 있는 컨텐츠를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고 뭉뚱그려 말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수의 엘리트와 대중의 격차가 점점 심하게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 짧은 집중력은 신문을 읽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워낙 짧은 제목으로 명확하게 핵심을 이야기해 주니까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어휘력입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짧고 명확한 문장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특히 경제신문에는 외겨라고 느껴질 만큼 낯선 용어와 개념들이 많아서 초보에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유식 단계 기초서를 먼저 읽은 후에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한 거고요. 물론 일단 신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모르는 용어들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경험상 최소한이라도 기초 개념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은 후에 신문을 읽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찾아봐서는 또 그 용어 하나하나를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 전혀 다른 분야 같은데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기가 어렵죠. 내 머릿속에 경제 지식이 구조를 가지고 쌓아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진 조각들로 뒤죽박죽 쌓이게 됩니다. 어떤 분야든 기초와 체계 없이 습득한 지식은 금방 잊혀지고 무너지게 마련이고요. 안타까운 건요, 그냥 당장 신문을 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서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시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급히 먹은
먹은 밥이 체한다는 거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마구잡이로 흡수한 경제 지식과 이슈들을 바탕으로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기사를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정도의 기초를 쌓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두 달만 열심히 책 몇 권만 잘 선택해서 읽어도 신문 읽기를 시작하는데 충분합니다. 기사 읽기도 훨씬 재밌어지고요. 이거 내가 배웠던 거다. 이거 내가 아는 단어야 하는 게 자꾸 나오니까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한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더 여러 각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하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보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결고리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틀이 바로 기초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나에게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 날을 가는데 45분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무딘 날이라도 1시간이나 열심히 내리치면 나무가 베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힘은 힘대로 들고 나무는 나무대로 울퉁불퉁하게 잘려서 버려지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무를 옆에 세워두고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리해진 도끼날로는 적은 힘으로도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나한테 달린 거죠. 나무와 경제의 차이가 있다면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외면한 채로 하염없이 도끼날만 갈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기초가 어느 정도 세워졌다면 본 게임에 뛰어들어야겠죠.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이든 재테크든 투자든 공부해서 실행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도끼날을 더 날카롭게 다듬고 또 도끼보다 더 효율적인 도구는 없을지 끊임없이 탐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기초서 몇 권 읽었다고 이제는 경제신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요. 도끼날을 더 날카롭게 갈아나가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오늘자 신문 전체를 읽고 난 후에 주요 기사에 언급된 용어나 이슈를 택해서 참고도서나 보도자료를 찾아보며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출입 동향 발표가 헤드라인으로 뜨는 날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 원문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기준금리가 발표되면 그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책에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획 기사가 뜨는 날에는 대체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뭔지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참고 도서로는요, 모든 궁금증에 답을 해줄 것만 같은 이 경제 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이라는 책을 골라뒀어요. 엄청난 두께죠? 무려 25년 동안 16권이나 개정판이 나온 초창기 베스트셀러입니다. 마침 2023년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려는 게 목적이 전혀 아니고요. 신문을 읽으면서 수시로 뒤적여볼 책으로 옆에 두려고 해요. 이렇게 공부하는 제 방식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래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될 게 분명해서 챌린지라는 판을 깔았어요. 영상이 올라간 오늘 현재 모집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스켓 홈메이드 머니.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외국 드라마 보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말도 못 알아듣겠고 등장인물이 누군지 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지금 이렇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냥 안 보고 싶은데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면서요. 이 무시무시한 말은 무려 4번에 걸쳐서 미국 연준 의장을 역임하며 말 그대로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앨런 그린스펀의 말입니다. 이러니 경제 기사를 안 볼 수도 없고 읽다 포기하고 읽다 포기하면서 늘 마음의 짐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불과 몇 달 만에 경제 기사를 재미있게 읽게 되다니 저도 참 신기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다면 혹은 알고리즘으로라도 제 영상이 떴다면 나는 경제 기사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돈에는 관심도 없는데 앞으로도 안 볼 건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접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경제 기사들이 늘 외계어같이 느껴지고 마음의 짐으로 무겁고 나를 불안하게만 하지 경제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시다면요. 포털 뉴스창을 잠깐 닫고
듣고 한두 달만이라도 쉬운 기초서를 읽으시면서 최소한의 상식과 용어들을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경제신문을 펼쳐보신다면 너무나 달라진 스스로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꿈꾸시는 미래로 자라날 튼튼한 싹을 틔우시는 봄날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